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윤정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어제 병동 복도를 3번이나 닦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픈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랬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 청소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조끼에 회색 바지. 정아는 그 옷을 입으며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정부의 오래된 다세대 건물. 이 집에서 22해를 살았습니다. 남편 성우와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정아는 동네 분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딸 수진이와 아들 도윤이.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엔 적금 10만 원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언젠가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남편은 외벽 작업 중 추락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15, 도윤이는 12살이었습니다. 정아는 눈물 대신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가 지킨다. 끝까지. 그런데 2년 뒤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아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을 모두 치료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의 나이에 엄마, 도윤이 잘 키워요. 약속해요. 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도윤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 아파트 청소에서 손에 세제 냄새가 배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도윤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정아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윤이는 그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손톱 밑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정아는 작은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도윤이의 간호복을 펼쳐 놓았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다렸습니다. 하얀 옷깃이 반듯하게 서는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은 거칠어도 이 아이의 앞길은 매끈해야 한다. 그것이 정아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새벽 5시 정아는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합니다. 이 어둠을 지나면 병원이 있고 병원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병원은 새벽에도 환했습니다. 정아는 청소도구함을 끌고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야간 근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일 열심히 하셔요. 정아는 복도 끝부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기계 청소기도 있었지만 손으로 닦는 게 더 깨끗했습니다. 정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 없어. 도윤이가 처음 병원에 취직했을 때 정아는
그 병원 청소 용역에 지원했습니다. 도윤이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굳이 여기서 일하세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여기가 편해. 내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도윤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고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다 닫고 정화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4호. 환자가 새로 입원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파마 머리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성은 정화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줌마, 시트 좀 갈아줘요. 냄새나. 정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트는 어제 갈았습니다. 냄새가 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갈아드리겠습니다. 정화는 린넨실로 가서 새 시트를 가져왔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새 시트를 씌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치워요. 지저분하게. 여성이 침대 옆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쓰레기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화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남을 업신여길 여유가 있으면 자신을 먼저 닦을 일이지.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톡 쳤습니다. 엄마, 도윤이었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가 왜 여기 있어? 2층 담당이에요. 304호 환자분, 좀 까다로우시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 잘하면 돼.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른 곳 알아볼게요. 여기 말고 더 좋은 조건 있을 거예요. 필요 없어. 여기가 좋아. 하지만, 도윤아.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만 보면 돼. 그게 내 힘이야.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손을 놓고 다시 청소도구함을 끌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304호 환자 장미숙은 계속해서 정화를 불렀습니다. 물을 떠오라고, 커튼을 쳐달라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정화는 묵묵히 응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빨리 해요. 답답하게.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아야 해. 참으면 돼. 하지만 그날 저녁 정화는 집에 돌아와 손을 씻다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세제 냄새 대신 씁쓸한 자존심이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도윤이의 간호복을 다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이 빛나는 한 그녀는 그림자로 남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정화는 출근길에 그 꽃을 보며 걸었습니다. 요즘 도윤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화는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정화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네, 수연이라고
같은 병원 의사예요. 영상의학과에서 일해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됐어. 언제 만나볼 수 있어?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다면 오빠의 결혼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정화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커튼을 빨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전복을 샀습니다. 손수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줘야지.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집안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연이 왔어요. 정화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이에요. 어서 와요. 우리 도윤이가 말 많이 했어요.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작은 식탁. 그녀의 시선이 방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앉아요. 차 가져올게요. 정화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차를 내오자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월세 얼마예요? 정화는 컵을 놓다가 멈칫했습니다. 도윤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궁금해서요. 요즘 월세가 비싸다고 들어서.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전 아들한테 의지 안 해요.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 좀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정화는 전복장과 나물을 내왔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점만 집어먹고는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신이 부족해서일까? 그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착한 아이예요. 네, 알아요. 제가 변변치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도윤이만큼은 잘 키웠어요. 수연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도윤이랑 상의해서. 제 부모님께서 좀 걱정하세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수연아,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내자고.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감사했어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수연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손을 씻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거칠었습니다. 내가 닦은 건 바닥인데 왜 마음이 더럽혀지는 걸까?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화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수연이가 좀 긴장했나 봐요.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정화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있어요.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어.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옷을 사야 하나.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냥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화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정화는 도윤이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자리였습니다. 정화는 긴장한 채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정화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과 그녀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 그녀는 병원에서 정화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미숙.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미숙도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장미숙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청소 아줌마잖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맞아. 병원에서 청소하던 아줌마라고. 장미숙은 손가락으로 정화를 가리켰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숙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청소부 집안에서 우리 딸을 데려간다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제발. 수연이 말렸지만 장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들이 간호사라고.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아?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제 손이 걸레를 쥐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들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장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당을 나갔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왜 참았어요? 왜 거기 앉아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화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한테 흉이 될까봐. 무슨 흉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내 결혼이.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뭐? 저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제대로. 정화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지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손잡고 들어가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미숙은 여전히 화난 표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수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장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내가 우리 차겠다는 거야? 네. 제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 손으로 절 키우셨어요. 도윤이는 정화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저를 먹였고, 입혔고, 공부시켰어요. 이 손을 부끄러워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우린 서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요, 엄마.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말? 도윤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화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도윤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호텔 앞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아들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뭐 먹으러 갈까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맛있는 거 먹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화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또다시 피어났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도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아과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은지는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도윤 선생님이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정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지는 집에 와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 정말 따뜻한 집이에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정화는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정화는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도윤이 은지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섰을 때 정화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신혼집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이 이사 가는 걸 도왔습니다.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은지가 말했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익숙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넓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병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복도를 닦고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윤정아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니까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열 때마다 절반을 따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소아과 병동 기부금이었습니다.
매달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명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몰랐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무리가 아니야. 나 하나 먹고 살 돈은 충분해. 그래도 그 아이들은 아직 살 날이 많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정화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불렀습니다. 응. 뭐가 필요하니? 창문 좀 닦아주세요. 엄마가 밖에서 손 흔드는데 잘 안 보여요. 정화는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유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보여? 네, 엄마다.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아. 내가 이 나이였을 때도 이렇게 웃었었지. 그날 저녁 정화는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웃는 얼굴, 16살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요즘 괜찮게 살고 있어. 도윤이도 좋은 사람 만났고.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몇 달 뒤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병실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장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미숙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다음 날 장미숙이 정화를 불렀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정화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장미숙은 물을 마시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돈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장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화는 그녀를 가만히 봤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결혼도 깨지고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제 일 하러 왔어요. 청소는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일이니까요. 장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로 날 더럽힐 수는 없지. 내가 닦은 건 병원 바닥이 아니라 내 아들의 길이었으니까.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과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5주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화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정화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내 아빠처럼 좋은 사람으로 자라렴? 그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여보, 딸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손주도 생겼어. 걱정 말아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새벽은 여전히 일찍 왔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손에는 세제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존엄의 향기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윤정아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여러분도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닦은 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고 아들의 길이었고 자기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다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윤정화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사람을 정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존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손은 거칠어도 마음은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낸 시간에 있다는 것을. 윤정화의 손에는 여전히 세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존엄의 향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청소부 윤정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이름, 엄마로 남았습니다.